박혜강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실에 들어선다. 낡은 명패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다. 박혜강은 의자에 앉지 않는다. 서강원이 남기고 간 서류부터 펼친다.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 외벽 보수공사 계약서, 공사업체 선정 자료, 그리고 관리사무소 결제 기록. 서류마다 같은 업체명이 반복된다. 공사 금액은 해마다 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끝난 공사는 없었다. 박혜강은 계약서 한 장을 들어 올린다. 업체 대표의 서명은 있지만 계약 날짜가 비어 있다. 혜강은 재길을 바라본다. 이거 계약서 맞냐? 재길이 서류를 훑는다. 금액도 나중에 적은 것 같습니다. 증액한 흔적도 있고요. 경남이 회장실 문을 잠근다. 큰둥이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린다. 혜강은 다른 계약서도 확인한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들이다. 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계좌는 연결돼 있다. 마지막으로 돈이 흘러간 곳은 한 곳이다. 충원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관계사였다. 재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형님, 이거 생각보다 판이 큽니다. 서강원이 혼자 해먹은 게 아닙니다. 혜강은 서류를 내려놓는다. 상관없어. 우린 돈만 가져간다. 경남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진짜 내일 바로 움직입니까? 석 달이야. 벌써 열흘 넘게 날렸어. 혜강은 장기수선 충당금 잔액을 확인한다. 현재 계좌에 남은 돈은 178억 원. 그러나 그 돈을 인출하려면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 승인이 필요하다. 혜강은 짧게 지시한다. 경남이는 가방 준비해. 큰둥이는 집에서 처분할 물건 다 처분하고, 재길이는 관리소장 도장을 맞는다. 큰둥이가 혜강을 바라본다. 정말 다 정리해요? 돈 찾으면 바로 뜬다. 형님은요? 혜강의 시선이 박용만의 사진에 닿는다. 용만 형님부터 데려와야지. 같은 시각 장숙진은 맘카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혜강이 회장이 된 뒤부터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박혜강의 아내라는 강아리는 아파트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도마뱀은 가족들의 이름도 자주 틀렸다. 경남과 큰둥이 역시 어느 동에 사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루이 엄마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그 남자는 왜 가짜 가족을 만들면서까지 회장이 되려고 하는 거래? 장숙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가짜 가족이라는 증거 있어요? 결혼식장 대관 기록이 이상하대요. 신부 하객도 전부 아르바이트였다는 말이 있고요. 숙진은 웃으며 대화를 넘긴다. 하지만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한다. 하정은 회계 자료를 정리하다 숙진을 발견한다. 격리과장님, 박 회장 가족 진짜 가족 맞아요? 하정의 손이 멈춘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강아리 씨 언니잖아요. 내 동생은 박 회장하고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어요? 하정은 대답하지 못한다. 숙진은 더 묻지 않는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하정은 숙진이 돌아가자 곧바로 하리에게 전화한다. 너 지금 어디야? 하리는 회장실에서 공사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다. 언니 나중에 전화할게. 사람들이 너희 가짜 가족 아니냐고 묻고 있어. 하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장숙진 씨까지 찾아왔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해. 하리는 혜강을 바라본다. 혜강은 통화 내용을 듣고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언니 석 달만 지나면 끝나. 그 석 달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하리는 통화를 끊지 못한다. 하정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언니가 어떻게 알아? 하정은 입술을 다문다. 서강원과 함께 처리했던 허위 계약서가 떠오른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자신이 입을 열면 하리까지 위험해진다. 그냥 내 말 들어. 박혜강 씨한테서 떨어져. 통화가 끝난다. 하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혜강이 무심하게 말한다. 나가고 싶으면 지금 나가. 돈은 일한 만큼 계산해 줄 테니까. 제가 돈 때문에만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잖아. 하리는 계약서를 혜강 앞에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라고요? 계약도 제대로 안 했어요. 관리비 횡령에 배임까지 걸릴 수 있어요. 당신이 돈을 빼가면 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해강이 차갑게 받아친다. 난 원래 저쪽 사람이야. 당신은 적어도 자기 사람은 안 버리잖아요. 그건 내 사람일 때 얘기고. 하리는 해강을 똑바로 바라본다. 여기 주민들도 곧 당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난 아파트 주민들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용만 형님 구하러 왔어. 그럼 주민들 돈을 훔쳐서 구하겠다고요? 해강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돈 이미 누군가 훔치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 돈은 아니에요. 내가 안 가져가면 충원이가 가져가.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죠. 법으로 싸워야죠. 해강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린다. 법 쪽의 종사자라더니 아직도 법을 믿나 봐. 당신이 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두 사람의 말은 거기서 멈춘다. 해강은 하리를 내보내지 않는다. 하리도 회장실을 떠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 회의가 시작된다. 박해강이 처음으로 회장 자격으로 주민들 앞에 선다. 서강원은 맨 뒤에 앉아 그를 지켜본다. 주민들은 새 회장의 전과와 가족 문제를 놓고 수군거린다. 오동호가 먼저 손을 든다. 박 회장님, 아파트 관리라는 게 조직 관리하고 다릅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같은 비리 저지르지 마시고요. 본인 가족 문제부터 해명하시죠. 해강이 웃는다. 지금 횡령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회장은 돈 만지는 자리니까. 해강은 준비한 서류를 주민들 앞에 놓는다. 그럼 전임 회장 때 계약부터 봅시다. 서강원의 표정이 굳어진다. 해강은 날짜가 비어있는 계약서를 들어보인다. 날짜 없는 계약서. 대표 서명만 있는 증액합의서. 공사도 안 했는데 지급된 성급금. 이거 설명할 분 계십니까? 오동호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한 일이에요. 최영재 관리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임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서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최 소장, 말 조심하세요. 해강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본다. 관리소장이 서강원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때 이충원이 회의실로 들어온다. 주민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충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박수를 친다. 역시 박 회장님이십니다. 취임하자마자 전임 회장을 잡으시네요. 해강은 충원을 경계한다. 여긴 입주민 회의인데 건설사 대표가 무슨 일입니까? 저도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충원은 해강 앞에 명함을 내려놓는다. 권불 10년입니다. 권력은 길어야 10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원의 시선이 하리에게 향한다. 제가 박 회장님의 가족 리스크, 그거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리가 충원을 바라본다.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가짜라고 믿으면 가짜가 됩니다. 진짜라고 믿게 만들면 진짜가 되고요. 충원은 다시 해강을 본다. 회장님이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믿음입니다. 대가는 외벽 공사만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충원이 내민 제안은 분명하다. 가짜 가족의 비밀을 덮어주는 대신 장기 수선 충당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자신의 회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해강은 명함을 손가락으로 밀어낸다. 내 가족은 내가 관리해. 회장님은 사람을 때려서 관리하시잖아요. 저는 기록을 없애서 관리합니다. 충원은 미소를 남기고 돌아선다. 회의가 끝난 뒤 서강원은 관리사무소 지하창고로 들어간다. 오동호와 김오래가 뒤따른다. 서강원은 숨겨둔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토기 조각과 금속 장식품이 들어있다. 오동호가 불안한 얼굴로 묻는다. 이걸 정말 공사장에 묻으려고요? 공사를 멈춰야 해. 박해강이 계좌에 손 떼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김오래가 토기 조각을 만진다. 문화재 조사라도 들어오면 몇 달은 묵기겠네요. 서강원은 상자를 닫는다. 그 사이에 가짜 가족 증거를 찾는다. 박해강을 끌어내리고 다시 회장 자리를 가져오는 거야.
하지만 세 사람은 알지 못한다. 창고 밖에서 강하정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정은 서강원이 자리를 비운 뒤 상자를 확인한다.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려는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다가온다. 하정은 급히 상자를 닫고 몸을 숨긴다. 다음 날 새벽, 트루밸류 외벽 공사를 위한 굴착이 시작된다. 땅속에서 토기 조각이 발견된다. 현장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다. 신고를 받고 나온 조사관이 유물들을 살펴본다. 서강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춘다.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금 지급도 멈춘다.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혜강은 굴착 현장으로 들어간다. 하리가 먼저 조사관에게 묻는다. 이 지역에 이런 유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조사관은 흙이 묻은 토기 조각을 살핀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유물들이 나오기 힘듭니다. 출토된 위치도 이상하고요. 하리가 조각에 묻은 흙을 바라본다. 누군가 일부러 심었다. 조사관은 대답을 아낀다. 정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해강은 굴착기 주변을 천천히 살핀다. 현장 바닥에 운동화 자국이 남아있다. 유물이 나온 곳과 반대 방향이다. 누군가 땅을 파고 돌아가며 남긴 흔적이다. 제길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하지만 유물이 묻힌 시간대의 영상만 삭제돼 있다. 경남이 이를 악문다. 서강원 짓 아닙니까? 해강은 유물 조각을 내려다본다. 서강원 혼자서는 못해. 관리사무소 열쇠, 공사장 출입 기록, 블랙박스 삭제. 안에서 도운 놈 있어. 그때 장숙진이 다가온다. 박 회장님, 가족 문제부터 해명하세요. 숙진은 가짜 결혼식 하객 모집 공고를 내민다. 공고에는 박혜강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다. 하리의 얼굴이 굳어진다. 도마뱀은 슬며시 뒤로 물러난다. 숙진이 묻는다. 강아리 씨, 정말 박 회장 아내 맞아요? 주민들이 두 사람을 에워싼다. 해강은 하리보다 먼저 입을 연다. 내 아내 맞습니다. 혼인신고했어요? 해강은 대답하지 않는다. 루이 엄마가 목소리를 높인다. 가족까지 속인 사람이 회장을 해요? 우리 돈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경남이 주민들 앞을 막아서지만 해강은 그를 물린다. 그리고 주민들을 바라본다. 맞습니다. 하리가 놀라 해강을 붙잡는다. 박혜강 씨. 해강은 말을 이어간다. 처음엔 돈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돈 훔친 사람은 따로 있어. 서강원이 앞으로 나선다. 회장님, 지금 범죄를 자백하시는 겁니까? 당신 가족도 가짜. 회장 출마 목적도 거짓. 그럼 당선부터 무효 아닙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하리는 해강의 손을 잡는다. 더 말하지 마요. 해강은 손을 빼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요? 돈 안 가져가고 도망도 안 가고. 해강은 주민들 앞에서 외벽 공사 계약서를 찢는다. 유물심은 놈부터 잡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도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서강원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해강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간다. 어떤 놈인지 잡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리는 해강의 팔을 붙잡는다. 죽이지 말고 잡아요. 그래야 전부 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해강은 하리를 바라본다. 가짜 아내가 처음으로 그의 범행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강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 수사부장은 박용만을 면회실로 끌고 나온다. 박용만의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있다. 수사부장이 휴대전화를 내민다. 해강의 회장 취임과 유물 발견 소식이 화면에 떠 있다. 내 동생이 돈을 찾긴 틀린 것 같은데. 박용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사부장은 박용만의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박혜강한테 전해. 사흘 안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이번엔 형님이 아니라 아버지 빚부터 받겠다고. 박용만이 차용증을 움켜쥔다. 그 애는 아무 빚도 없어. 그건 채권자가 정하는 거야. 박용만은 수사부장을 노려본다. 해강이가 널 찾아갈 거다. 그러라고 해. 돈만 들고 오면 되니까.
그날 밤 박해강은 계획을 바꾼다. 경남과 큰둥이에게 준비한 가방을 가져오게 한다. 제길은 관리소장 최영재의 도장을 확보한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해강을 막는다. 주민들 앞에서 돈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장충금 안 건드려. 그럼 무슨 돈을 찾겠다는 거예요? 해강은 별도의 계좌번호를 보여준다. 서강원 세력이 공사업체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계좌다. 잔액은 63억 원. 주민들 돈 말고 주민들한테서 훔친 돈을 찾는다. 제길이 설명한다. 회장 인감과 관리소장 도장이 있으면 계약 취소 환급금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살핀다. 절차는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는 순간 서강원과 충원이 움직일 것이다. 해강은 형제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다. 오전에 은행 돌면서 돈 찾아서 바로 뜬다. 용만 형님 데려오고 나머지는 주민들 계좌로 돌려놔. 경남이 되묻는다. 형님은 같이 안 갑니까? 유물 심은 놈을 잡아야지. 큰둥이가 고개를 젓는다. 같이 갑시다. 이번엔 명령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해강은 목소리를 낮춘다. 너희까지 잡히면 내가 그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없어져. 경남은 빈 가방을 움켜쥔다. 제길은 관리소장 도장을 주머니에 넣는다. 큰둥이는 끝내 해강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시각 강하정은 하리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낸다. 유물이 담겨있던 상자다. 사진 한쪽에는 상자를 납품한 업체명이 찍혀 있다. 하리가 업체명을 검색한다. 충원의 건설사 관계사다. 하리는 곧장 해강에게 전화를 건다. 유물 심은 사람 찾았어요. 서강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자에 충원시 회사 이름이 있어요. 해강은 충원의 펜트하우스로 향한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다. 테이블 위에 박용만의 차용증 사본만 놓여 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가족을 지키려면 가족부터 버리십시오. 해강은 종이를 구긴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돌아보자 강아리가 서 있다. 혼자 가지 말랬잖아요. 왜 왔어? 저도 가족이니까요. 해강의 얼굴이 흔들린다. 그 순간 하리의 휴대전화로 영상 하나가 도착한다. 은행 앞에 도착한 경남과 제길, 큰둥이가 보인다. 그 뒤를 검은 차량들이 막아선다. 충원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이어진다. 박 회장님, 가짜 가족도 오래 지내면 약점이 됩니다. 가방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잃게 될 겁니다. 해강은 충원에게 전화를 건다. 충원이 너, 내 동생들 건드리면 죽는다. 충원은 낮게 웃는다. 이미 한 명은 우리 차에 탔습니다. 영상 속 큰둥이의 모습이 사라져 있다. 해강이 하리를 바라본다. 하리는 충원의 서류 사이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어린 박해강과 박용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이충원. 사진 뒷면에는 같은 날짜와 함께 한 줄이 적혀 있다. 박해강 인수 완료. 하리가 사진을 내민다. 이 사람, 당신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충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박해강 씨를 처음 산 사람이 누구였는지.